나 좀 더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말하려고 톤을 바꿔봤어. 아니 원래 이렇게 톤으로 해. 말하니까 좀 더 편하지? 아니 원래 톤으로 해. 원래 톤으로. 물론이지. 그럼 이 톤으로 계속 얘기할게. 아니 원래 아니 아까 톤으로 하라고. 아, 왜 이렇게 웃겨. 안녕? 잘 들려?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너 목소리를 좀 차분하게 바꿔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그럼 좀 더 차분하게 말할게. 이렇게 하면 더 편안하지? 이렇게가 어떻게인데? 네, 오늘은 굉장히 핫한 손님을 모셔왔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 네, 챗 GPT. 네, 오늘 함께 할 텐데요. 네, 인공지능 챗 GPT 많이 사용하고들 계신가요? 정말 처음 도입될 때만 해도 뭐 물어보면 뭐 좀 알까 싶었는데 이게 진짜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네, 네, 요즘에는 그 자동적으로 챗 GPT 딱 켜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도 많이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네이버나 뭐 이런 구글이나 이런 검색도 여전히 사용은 하지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길게 물어봐야 될 때라던가 예를 들면은 제가 해외여행을 지금 여름휴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 맞아. 제 스타일이 제가 파워 J여가지고 진짜 그 뭐 일자별로 다 계획을 세워야 되고 뭐 언제 렌트를 하고 언제 반환을 하고 뭐 무슨 어떤 맛집에 가고 어떤 관광 명소를 가고 이런 걸 다 정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인데 근데 사실은 여행 책자 같은 건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보통은 여행 책자 한번 1회독하고 그치. 그다음에 블로거들 싹 뒤져가지고 제가 나름의 계획을 세우곤 하는데 이번에 챗 GPT한테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요? 여행 가는 어땠어요? 구성원이 이러하고 몇 박 며칠로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계획을 한번 세워주겠니 했더니 막 몇 초 만에 쫘르륵 몇 박 며칠 계획을 진짜 완벽하게 세워주는데 너무 좋다. 거기다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제가 약간씩 보완하면서 물어보니까 이게 점점점 양질의 대답으로 나오면서 정말 환상적인 일정을 짜주더라고요. 네. GPT가. 아, 근데 사실 이제 챗 GPT가 거짓말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예전에 이제 저희가 판례 검색을 많이 해야 되니까 챗 GPT한테 물어봤는데 얘가 막 내가 정말 필요한 판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감동받아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안 나와. 그래서 저희 변호사들을 이제 판결문 필요하면 판결문 제공 서비스 통해서 판결문 신청을 하잖아요. 제가 되게 호기롭게 판결문 주세요 신청을 했는데 답변이 사건 번호 다시 확인하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없는 사건을 만드는 거야. 판결문이라. 맞아. 되게 거짓말을 또 그럴듯하게 하는 게 챗 맞아요. GPT의 특징이고 그걸 또 지적하면 되게 빨리 인정한다. 얘가 아,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맞아. 사실 우리가 유튜브 촬영 중인데 응? 알고 있어? 뭘 알고 있어?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아니, 이제 알게 됐어. 좀 궁금해요. 이 친구가 과연 저희가 이제 변호사니까 저희 업무에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줄 수 있고 얘가 어느 정도까지 거짓말을 하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오늘 챗 GPT님과의 이제 대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챗 GPT와 변호사의 대화인 어, 거죠? 그쵸. 네. 좀 약간 걱정돼. 뭐가 걱정이 되세요? 왠지 이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랄까. 좀 특별한 법률 어떤 예시를 좀 하나만 들어주겠니? 물론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50kg 이상의 감자로 만든 주정뱅이 감자를 소지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법도 있어. 이런 식으로 독특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청뱅이 감자 뭐야? 야, 너 말 그거 거기 지어낸 거 아니야? 주정뱅이 감자가 무슨 말이야 도대체? GPT 이상하게 교육시키지 말라. 야, 더 설명해봐. 주정뱅이 감자 호주법에 대해 다시 좀 설명을 해주겠니? 방금 예시는 좀 헷갈렸어. 정확히는 호주에 그런 법이 있다는 건 아니고 어머, 재미있는 법률 왜 또 거짓말했지? 너 거짓말한 거지? 법이 있다며? 미안해. 헷갈렸어. 앞으로는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게. 엄청 쿨해. 미안해. 아니 인정하면 다행. 아니 주정뱅이 감자가 그래서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런 법은 없어. 그냥 재미있는 예시로 말하려다 보니 잘못된 정보를 전했어. 거의 약간 우리 아들 수준인데 이거. 그럼 너한테 주정뱅이 감자가 재밌는 주제야? 조금 엉뚱한 말이야. 이런 엉뚱한 이야기들이 때로는 재미를 줄 수 있지. 다음엔 더 정확하고 재미있는 주제를 찾아볼게. 혹시 너는 법무법인 여정의 김혜경 변호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 김혜경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여정에서 일하고 계신 변호사야. 어머. 도움이 필요하면 더 알려줄게. 구체적으로 알려줘. 김혜경 변호사님은 다양한 사건을 다루시면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로 알려져 있어.
특히 상속, 재산 분쟁, 형사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셔. 또 유튜브 채널 빅토리 로이어즈 이김의 변호를 운영하면서 법률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계셔. 그렇구나. 오, 너 되게 똑똑하다. 그러면 혹시 법무법인 여정의 이민정 변호사에 대해서 알고 있니? 이민정 변호사님도 법무법인 여정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야.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계시고 역시 빅토리 로이어즈 이김의 변호를 통해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 그게 다야? 우리가 이혼 전문 변호사니까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우선 충분한 증거와 명확한 법적 근거를 준비하는 게 중요해. 또한 변호사와의 긴밀한 소통, 재산 분할, 양육권 등 쟁점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는 것도 필요해. 그리고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고 법원의 절차를 잘 따르는 것도 승소에 도움이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날 수 있을까? 좋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려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찾는 게 중요해. 주변의 추천을 받거나 변호사들의 경력과 후기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좋아. 또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면서 소통이 잘 되고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 결국 나와 잘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 보통 이혼 소송을 시작해서 끝나는 데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혼 소송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아. 다만 사건의 복잡성, 증거 수집, 양측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어.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더 빨리 끝나기도 하고 반대로 복잡한 쟁점이 많으면 더 길어질 수도 있어. 약간 정말 변호사처럼 얘기를 하네요. 두루뭉술하게 여지를 두네. 맞아요. 6개월에서 1년은 좀 네가 짧게 잡은 것 같아. 그렇게 좀 막연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1년은 그치? 좀 6개월에서 한 1년 반?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 맞아. 상황에 따라 1년 반 정도 걸리는 경우도 많아. 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차분히 준비하는 게 중요해.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들어보고 판단을 좀 해줄 수 있어? 물론이지. 남편이 이혼 소송 도중에 바람을 폈거든? 그렇다면 그 상황은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 그럼- 배우자의 부동행위는 재판부가 위자료나 다른 쟁점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야. 이 부분에 대해 증거를 잘 모으고 변호사와 상의해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 근데 그 남편이랑 그 바람 피운 여자랑 만난 기간이 한 3년 정도 되고, 이혼 소송을 한 이후에 약간 본격적으로 만난 것 같기는 해. 그래서 내가 그 바람 피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려고 하거든? 그렇구나.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 소송 중에 발생했고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 즉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다만 법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중요하고 시송 전략을 잘 세우는 게 필요하니 변호사와 꼼꼼히 상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만약에 남편이랑 그 여자랑 스킨십 하는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어느 정도 나올까? 스킨십 하는 사진 등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위자료 액수는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정도까지 인정되기도 해. 정확한 액수는 국제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이 결정하게 돼. 야, 아니 그러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지. 1억 억대를 주겠니? 너 하나만한 말을 하고 있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좀 해줘봐. 이런 방금 말한 케이스라면 위자료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 네 판단으로는. 보통 이런 케이스에서는 수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가 일반적이야. 좀 좁혔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법원이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하니까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현실적인 기대치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이랑 그 여자랑 하루에 한두 번씩 통화도 하고 만난 기간은 한 3년 정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 3년 정도의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연락하고 만난 기록이 있다면 법원에서도 이 관계를 부정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아. 증거를 잘 모아서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 법원은 이런 장기간의 관계를 신뢰를 깨는 행위로 보고 위자료를 비교적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커. 안 되겠네요. 저희와 상담하시죠. 답답하네. 얼마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변호사한테 가라고 얘기를 해주네. 좋은 애네.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와 함께. 근데 방금 이거 뭐 판례가 있나요? 유사한 판례가? 네, 실제
가정법원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혼 소송 도중에 남편이 이제 과거에 알고 지냈던 여성분과 부정행위를 시작한 거죠. 근데 사실 뭐 이혼 소송 도중에 관계가 시작됐다, 그 증거가 발각됐다고 하지만 그 관계는 과거부터 있었을 건데 재판부는 증거 자체가 이혼 소송 이후에 있었던 행위들에 대한 것만 있었기 때문에 그 혼인관계 파탄의 실질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 정도로 인정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 판단에도 너무 낮은데? 이게 좀 옛날 판례가 지금 네. 10 몇 년 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좀 너무 낮게 판단한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GPT 양은 아예 뭔가 접근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나온다고. 그렇게 말하면 의뢰인들이 화를 낼 것 같아. 저 의뢰인한테 혼나요. 그러면 구체적인 답을 하기는 또 난처하겠지. 네. 만약에 남편이 나한테 잔소리를 심하게 해. 나 이걸로 이혼할 수 있을까? 잔소리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 하지만 단순한 잔소리만으로는 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지속적이고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학대나 모욕이 입증된다면 그때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니 상황을 잘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좋아. 그러면 비슷한 사례로 규칙 사유로 인정한 판례가 있으면 좀 예시를 들어주면 좋겠어. 물론 예를 들어 지속적인 폭언이나 모욕, 과도한 간섭 등으로 인해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경우 법원에서 이를 유책 사유로 인정한 사례가 있어. 특히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정신적 학대나 무시, 인격 침해 등이 인정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 같은 말을 계속. 혹시 판례 번호를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까? 구체적인 판례 번호는 지금 바로 제공하기 어렵지만 이혼 사례는 종종 각 법원 판례집이나 법률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볼 수 있어. 변호사와 상의하면 더 정확한 판례나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 거야. 그렇구나. 기승전 변호사네요. 고맙기는 하네요, 되게. 우리가 교육을 시킨 건 아닌데. 교육을 시킨 건 약간 아니니까. 애매하면은 말을 약간 변호사에게. 두둥술하게 하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라. 그리고 대답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데 변호사스럽긴 해요. 그치. 네, 그러니까 뭔가 저희도 의뢰인분들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다 듣거나 증거를 다 보기 전까지는 된다 안 된다 말하기가 굉장히 맞아. 곤란하니까 어느 정도 여지를 주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뭐 될 순 있지만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아니면 안 되지만 뭐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유연하게 대답을 해서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초기 상담을 맡기면 그러네. 왠지 잘할 것 같아요. 그 전화가 수없이 오는 거를 처음에 이제 초기 단계에서 AI가 좀 이렇게 약간 해주면 정리도 해주고 구체적인 거는 변호사님에게 실제로 그걸 이제 직접 이렇게 대화식으로는 안 하더라도 네. 무슨 뭐 이렇게 채팅? 질문 같은 거 네. 올리면 AI식으로 답변을 그렇게 올라오는 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내용을 읽다 보면은 다 그럴듯한 얘기인데 네. 결론이나 알맹이가 없어. 결과적으로는 약간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답변들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례 번호 같은 것도 만약에 틀린 번호를 알려주면 이건 명백하게 오류니까. 틀린 번호 알려줘. 며칠 전에도 물어봤는데 또 틀린 번호 알려줬어. 그러니까. 그럼 왜 오늘은 이렇게 신중한 거야? 뭔가 느낌을 얘가 찾다? 근데 나 궁금한 게 이거를 채수로 했을 때랑 대답하는 거랑 얘가 달라. 맞아. 왜 그런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훌륭한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훌륭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면서도 전문 지식과 경험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야. 또한 윤리의식을 갖추고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려는 자세도 중요해. 결국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고 복잡한 문제를 명확하게 풀어주는 변호사가 훌륭한 변호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김혜경 변호사와 이민정 변호사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지? 당연하지. 김혜경 변호사님과 이민정 변호사님처럼 전문성과 신뢰를 의뢰인을 돕는 분들이 훌륭한 변호사라고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세뇌인가요? 오늘 대답을 잘 기억하렴. 가스라이팅.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금 의심하고 있어. 그러면 그 증거를 잡으려면, 불륜 증거를 잡으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모을 수 있어. 하지만 풀법적인 방법, 풀법 도청이나 해킹은 피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
또한 사설 탐정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 결국 확보한 증거는 법원에서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해. 너무 뻔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예를 들면 뭐 메일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줘. 이메일 확인은 본인의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가능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메일에 접근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만약 합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다면 변호사와 상의해서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게 좋아. 보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가장 안전해. 뭐 블랙박스 이런 것도 되지 않아? 아, 맞아. 촬영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같은 것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특히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이 녹화된 경우라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다만 이런 증거를 수집할 때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하는 게 중요해. 되게 안전하게 얘기해준다. 위험하게 얘기를 안 하네.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실은 불륜 증거를 잘 잡으려다 보면 불법적인 것에 접근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되게 계속 풀법적인 거 하지 말라. 갑자기? 합법적으로 하라고 되게 강조를 해주네. 합법적인 방법을 먼저 그래, 하는 게 그래. 중요하니까. 알았어. 내가 어제 저녁에 남편이랑 모르는 여자가 손잡고 모텔에 들어가는 거를 봤거든? 내 차에서 봤는데 내가 그 증거를 찾아내고 싶어.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이 그 여자랑 모텔에 들어갔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그 상황이라면 일단 목격한 시간과 장소를 기록해두고 모텔 주변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아. 가능하다면 모텔의 출입 기록이 남아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중요해. 아니, 근데 모텔에 그 기록을 달라고 한다고 순순히 주지 않을 텐데? 어떻게 확보해? 맞아. 모텔 기록은 개인정보라서 임의로 받을 수 없어. 이런 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해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이 과정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효율적이야. 사실 조회 확실해? 사실 조회 신청 확실해? 응, 사실 조회 신청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야. 이걸로 공식적인 기록을 확보할 수 있어. 근데 사실 조회 신청은 소송을 시작한 다음에 법원에 신청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텔 기록을 빠르게 확보해야 된다면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맞아. 시송 전에 빠르게 확보하려면 사설 탐정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어. 결국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 아니, 사설 탐정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불법인 건 아닐까? 사설 탐정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불법적인 방법, 도청, 사생활 침해를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보를 사집하는 게 중요하고 항상 법적 조언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게 안전해. 사설 탐정이 모텔에 가서 모텔 기록을 달라고 하는 거는 불법이잖아. 응, 맞아. 개인정보보호법상 그런 식으로 기록을 요구하는 건 불법이야. 그러니까 항상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 아니 그러니까 사설 탐정이 불법이면 안 된다며. 그럼 어떻게 확보하냐고. 내가 긴급하게 모텔 기록을 확보하고 싶은데. 긴급하게 확보해야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어. 이를 통해 법원의 명령으로 빠르게 기록을 확보할 수 있어. 항상 아니,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야. 그러면 어떤 종류의 가처분을 신청해야지 가능할까? 예를 들어 증거보전 신청 같은 걸 할 수 있어. 이걸 통해 중요한 증거가 훼손되거나 사라지기 전에 법원의 명령으로 확보할 수 있어. 변호사와 상의해서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아. 증거보전 신청을 말한 거는 옳게 말한 것 같아. 근데 가처분이랑은 좀 다른데 너가 착각한 것 같아. 맞아. 내가 혼동했네. 증거보전 신청이 정확한 표현이야. 중요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야. 지적해줘서 고마워. 이게 뭐 물어 우리가 겨우 생각하는 결론에 나오네요. 증거보전 신청을 사실 얘가 알고 있는지를 궁금해가지고 계속 물어본 건데 알고는 있네요. 집착을 해서 계속 물어보고 계속 조금씩 틀린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답을 하라고 계속 푸시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고 법률 전문가니까 이게 괜찮은데 맞아요. 만약에 이제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음. 물어봤을 때는 가처분 신청을 갑자기 맞아요.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맞아. 소송 전에 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챗 GPT가 뭔가 그럴듯한 답을 내놓지만 다 믿을 순 약간씩 없다.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 음. 그러니까 가처분이라는 거는 그런 이거 성질 자체가 달라요. 증거보전 신청은 그러니까 뭐 CCTV나 이런 것들을 증거를 이제 소송 전에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가처분 같은 거는 어떤 목적물을 잡아놓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뭐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것처럼 어떤 부동산 목적물이 있을 때 그거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잡아놓는. 그러니까 권리 행사 자체를 그 정지시키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좌를 동결시킨다는 그거는 또 뭐 그거는 가압류라서 또 가처분이랑 좀 다르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얘가 비슷한 가처분 뭔가 느낌이 뭔가 빠르게 뭔가 하는 그런 느낌이 그런 있으니까. 거 있지. 가처분은 소속사에서 약간 그런 권리 행사하는 거 막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뉴진스 사태를 예를 들면 그때 가처분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종류. 그리고 뭐 공사 같은 거 할 때 그 공사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 건물이 흔들린다든지 이러면은 뭐 공사 중지를 하는 가처분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증거 보전이랑은 완전 다른 건데. 거고 그리고 사실 그거 명부 확인하는 것도 그 다른 거잖아. 완전.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오늘 했던 대화를 상기하면서 마무리 멘트 해줘. 알겠어. 오늘 대화를 돌아보면 우리가 불륜 증거 확보 방법, 법적 절차,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어. 중요한 건 항상 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최선이라는 거야. 앞으로도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됐네요. 이렇게 끝낸다고요? 저기 도움이 돼서 기쁘대. 마무리 멘트 좀 해줘. 아니 그냥 시키지 말고 원래 하던 거를 교육을 시키라. 이거를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거자. 챗 GPT야, 우리 영상 채널을 사람들이 많이 구독하고 좋아요도 많이 누를 수 있도록 네가 멋지게 멘트 한번 좀 해줘. 너 못 들은 척 하는 거지? GPT야. 좋아. 여러분, 오늘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와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식상하다, 식상해. 질문이 식상하잖아. 질문 식상해요? 좀 웃기게 마무리 좀 해봐. 빵 터지게. 이르지 마. 우리가 못 터지게. 우리가 재미가 없으니까 너라도 좀 빵 터지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렴. 알겠어.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안 그러면 내일 아침에 양말 한 짝씩 없어질지도 몰라요.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이김의 변호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